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내일 하는 한강 그 여의도 불꽃 축제 때문에 벌써부터 거기서 지금 진을 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희극인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고인의 이름 앞에는 항상 개그계의 대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개그맨이라는 표현을 맨 처음 공론화했던 주인공이었고 무엇보다 후배 희극인들을 길러내는데 앞장섰던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독 많은 후배들이 그의 별세를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진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인천 계양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버스 기사가 내려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냥 끊어라 하신 박인수님. 자, 전북 익산의 한 치킨집입니다. 포장대 위에 댕댕이가 앉아 있어요. 털 날려.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신 곽인형님. 자, 내일 여의도 불꽃 축제 때문에 한강공원 곳곳에 저렇게 자리 있음 해놓고 매직으로 이름을 써놨어요. 공공시설물에다 대고 이 뭐한 짓이야 진짜. 정신 차려 하신 이정은님. 자, 인천공항 라운지인데요. 다들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저 양반 스쿼트를 30분째 하고 있어요. 그걸 꼭 거기서 해야겠니 하신 유지원님. 자, 지난 월요일 저녁 서울 7호선 인천 방향 열차에서 쓰러졌던 저희 딸 정유라 케어해 주신 승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안영자님, 그리고 조연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통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협박하다가 현행범 체포입니다. 저희가 이 폐악질을 일삼는 BJ들 얘기는 가급적 방송으로 전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이자는 말이죠. 현행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보안관이다 고소했잖아. 모욕으로 계속 범죄 사실 인정하게 만들려고 유도 신문을 하더라고. 장학수사 밝히면서 각오해. 어떻게든 내가 네 인생 재밌게 만들어줄게. 여기는 그 저번에 그 홍대만큼 그립감 좋은 중식도가 없네. 어디서 감이요? 내 앞에서 상층민 앞에서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해? 뭐야? 경찰관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있네. 경찰관이지. 그래서 협박도 해당되고 체포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마세요. 자, 저 정신 나간 인간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요. 네, 바로 어제입니다. 어느 남성 BJ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인데요. 자, 본인을 상층민이라고 했던 저 남성,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라이브 방송을 켜서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도록 경찰이 유도 신문을 했다.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불만을 표출을 했고요. 또 각오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겠다. 욕설과 함께 협박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려서 흉기 구매를 시도를 하면서 이 흉기로 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바로 그때 경찰이 다가와서 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자칭 상층민.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족발, 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영무원이 제지를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뭐 먹고 있네. 먹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무원의 제지에 넌 하층민이고 난 상층민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내한테 뭘 할 수 있냐라고 욕설 폭언을 했고요. 노약자석 앉아가지고 말이야. 결국 영무원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날도 요거 말고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영상도 경찰 조사 받고 나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지금 피자 먹고 있어, 쟤. 피자, 족발 먹고 소리 지르고 영상 찍고 욕설하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영상을 지금 생방이나 라이브 방송에 보여주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현재 추가 조사 등으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자, 파도 끝이 없는 민폐 투기꾼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자, 이동 버튼을 누르진 않고요. 택배 기사가 상자만 부스럭부스럭. 자, 한참을 주섬주섬 쓰레기를 정리하는 중인 듯. 자, 잠시 뒤에 자 보세요. 열린 버튼을 꾹 눌러. 자, 그리고는 정리한 쓰레기 봉투를 어느 집 앞에다가 툭 내려놓더니 다시 와서 1층 버튼 누르고 슉 내려갑니다. 여기 미사일 배송하는 그 회사 같은데 왜 쓰레기를 굳이 제보자 집 앞에 던져놓고 간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창원에서 거주하는 제보자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제보자 새벽 2시 40분경 집 현관문 앞에 놓인 한 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지 안에는 사용한 아이스백, 보냉백, 종이박스, 택배 라벨지 등 각종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제보자는 아파트 8층에 거주를 하는데 아랫집과 옆집 이웃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 택배 운송장이 이 쓰레기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왜 우리 집 앞에 투기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어요. 저렇게 버리고 갔어. 저렇게 버리고 간 겁니다. 예. 항의를 했는데 이 고객센터 측에서도 모르겠다, 일단 좀 기다려달라 라면서 5일째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아직 쓰레기를 문 앞에 놓고 있고요. 업체에 쓰레기 회수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슬슬슬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 좀 보세요. 자, 주택 앞에 끽 스톱. 차에서 내린 저 남성. 남의 집 쓰레기장을 딱 보더니 여기가 명당 같군. 자, 조수석에서 쓰레기 하나 떡 꺼내서 툭. 자, 그리고 뒷좌석으로 자, 뭘 꺼내나 보세요. 차차차차 영차 커다란 매트리스 놓고 이번엔 세 번째 의문의 검은 봉투 들고 버리고 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길쭉한 밀대까지 청소 끝. 차량은 저렇게 뭘 또 버리나? 정리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버립니다. 열심히 버리고 뭔가 성실해 보이는데요. 성실한 건 아니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남의 집에 차량을 새벽에 끌고 나옵니다. 와서 뭔가 버려요. 밀대, 매트리스. 그 검은 봉지에는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저걸 확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렇게 막 버리고 가버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주거 침입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될까 이랬는데 애매합니다. 바뀌거든요. 구분 짓는 선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하고 다만 차량 이용 불법 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 다 찍혔는데. 그렇죠.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행정처분 50만 원 정도의 아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유 많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 치우던 손으로 점점점. 자, 어느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서 목격한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 안에 서 있는 저 직원. 쓰레기통에서요. 쓰레기 봉투를 쭉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쑥 꺼내 들고 저벅저벅 구석에 봉투를 버리고 다시 빽 하고 있죠. 자, 이번엔 말이죠. 집게를 들고 자, 잘 구워진 패티를 빵 뚜껑 위에다 탁 올려놓고 자, 보세요. 빵 뚜껑을 덮고 햄버거 완성. 잠깐만. 아까 그 손 그대로인데, 김하은 아나운서? 그렇죠. 쓰레기를 만졌던 장갑을 낀 상태에서 햄버거를 만듭니다. 자, 지난 19일 밤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을 찾았다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햄버거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지 한참이 돼도 햄버거가 나오지 않아서 제보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개방되어 있는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다가 말고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으로, 그 장갑을 낀 그 손으로 그대로 햄버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직원이 만들던 그 햄버거가 제보자의 햄버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지금 쓰레기 정리한 장갑으로 햄버거를 만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직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몰라요. 특수성이 있는 장갑이라 상관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 특수성 있는 장갑이구나. 아이, 그럼 그렇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네. 아니 그런 장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장갑이 있으면 모든 주부님들이 다 그런 장갑 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위생에 신경 안 써도 되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고요. 이 직원이 조금 후에 점장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이 내용을 듣자마자 한 얘기가 손님한테 도리어 이거 불법 촬영인 거 모르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와우. 거예요. 와.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도 지금 부족한데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내가 찍은 영상을 한번 봐라. 그리고 영상을 보여줬더니 당연히 그때서라도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와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냐 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 본사에서도 그냥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환경위생과에 신고 접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시도 때도 없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은 10평 정도로 상당히 작은 규모인데요. 옆 부서와는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방음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업무적인 대화 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 정도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아서 10년째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새로운 옆부서 남자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고민입니다. 우선 그 직원은 하루 종일 3분 간격으로 하면서 코를 훌쩍이는데요. 처음에는 감기에 걸렸나 싶었는데 봄이고 여름이고 1년 내내 큰 소리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병원에 가라고 하고 싶은데 옆부서라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근하고 2~3시간마다 양치를 하러 가는데 장기가 꺼내져 나올 것 같아요. 막 그 양치를 하다가 막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게 양치질을 합니다. 그 외에도 조용한 사무실에서 뭐 가래 끓는 소리, 가래 뱉는 소리 이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일하면서 제 비위가 다 상하는데요. 옆부서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궁금하고 화도 나고요.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저희 사건 반장 사무실이 남자 화장실하고 딱 붙어 있어서 저희 제작진은 정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옆부서 남 직원입니다. 나 참, 자, 살다 정말 어이가 없어. 아니, 봐요, 박상희 과장님, 난들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예? 제가 축농증에 비염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아니, 너 왜 숨 쉬고 살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러실까? 동그라미. 그렇군요. 다음 사연자 여성입니다. 아니, 이봐요, 최영진 대리님, 당신만 본능에 충실해? 내 귀도 본능대로 움직여. 그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소음이 내 고막을 막 자극해. 제발 우리 수술 좀 받자. 아니면 좋은 약 좀 쓰든지. 최 대리 이거 안 고치면 나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X. 자, 최영진 평론가님. 예, 이거 저 당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제가 당해본 스트레스예요. 제가 옆에 직원이 계속 목에 뭐가 꼈는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나중에 습관이 들어서 저도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 비염 때문에 이제 코가 뭐 콧물이 흐르거나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 양치할 때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충분히 본인이 신경 쓰면은 이제 고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자기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콧물이 흐르는 거는 뭐 양해할 수 있어도 이런 고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전 정말 방송 힘들어요, 오늘. 왜요? 4명이 다 하고 있어요. 맞아. 너무 교수님만 괴롭네요, 안 했어. 정말. 너무 괴로운데 이거를 진짜 계속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쓰럽습니다. 네, 뭐 그 비염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런다던가 아니면 정말 특장애라던가 이러면 이 제보하신 분도 꼭 참으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양치 뭐 이런 것까지 사람을 괴롭히면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본인이 노력해야 되니까 따끔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뭐 이런저런 설명 마시고요. 그냥 시연을 좀 아, 제가요? 예. 잘. 그래서 사실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안 해야죠. 아니 나오는데 왜 어떻게 안 끓이는 해? 것도 안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자꾸 깊숙이 넣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넣지 않으면 흘러내리는데요. 그것도 있고 넣었을 때 그 희열감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혼자 있을 때 가끔씩은. 아 그런 먹으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어떤 본인의 욕망, 욕구 때문에 타인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가래도 마찬가지예요. 뱉고 싶죠. 뱉고 싶지만 참아도 됩니다. 가래에 물 수도 있는 거고 침도 마찬가지고 다 본인이 참을 수 있는데 왠지 그 욕망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배출을 하고 옆에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별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얘기를 더러워요 당신 가래 소리 내지 마세요. 우액 소리 듣기 싫어요라고 경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그 가족분들이 추천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감기 약이나 따뜻한 목도리라도 갖다 드리면서 어디가 좀 안 좋으신 건지 물어보면서 예의 있게 말을 하면 어떻냐고 제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주베르 룩 보다 바라던 나를 더 자신 있는 나를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룩 저스트 룩 주베룩.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비행기에 나란히 앉아있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남자친구의 고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인데요. 한껏 들떠서는 싱글벙글 웃음꽃이 핀 남성과 달리 이 여성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와, 이게 좀 내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만난 남자친구를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남자친구는 6년 전에 한국에 온 외국인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좀 오갔다고 해요. 1년 전부터는 남자친구 고국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행을 앞두고 남자친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또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랜덤 채팅 속 여성들의 목록이 캡처된 화면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남자친구가 사용하는 외국 메신저 앱을 열어봤는데요. 몇몇 외국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인 여성인데 그래서 그 특정 여성한테만 이제 제 나체 동영상을 보내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람 폈었던 그 여자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도 자기가 한 이제 성관계 한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보내주고 그런 사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3년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여성 그렇게 불법 촬영해서 그런 식으로 공유할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자,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여성들하고 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뭐 영상도 보내고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여성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대화했던 여성이 있었어요. 외국인 여성이에요. 그 여성과의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3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성관계 영상도 있는 것 같고 나체로 있는 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의 뒷 배경이 남자친구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내 영상을 3개나 올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면서 더 당황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3개의 영상 중에 하나만 이 여자친구의 영상이었고 나머지 2개는 또 다른 여성의 영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성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람을 피면서 또 영상을 찍었다라는 거죠. 이런 음란 영상을 그 외국인 여성한테 보내면 그 여성도 자기의 동영상이나 대화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하려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남자친구의 이 고국으로 네. 같이 여행을 갈 준비를 했다. 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게 문제예요. 충격적인 사생활, 당연히 헤어져야 되겠죠.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섣불리 신고를 했다가 남자친구 자기 나라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이것도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증거를 잡기 전에 또 한국에서 경찰 신고를 좀 미루기로 했고요. 또 1년 전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여행을 남자친구 나라에 여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는데 또 미리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결국은 모른 척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최대한 괜찮은 척하면서요. 지금 편안한 척하면서 갔고 2주간의 여행을 이제 마쳤는데 여행 내내 이제 친구들 소개도 받고 어떤 막 친한 척, 다정한 척하는 게 소름 끼쳤다고 해요.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여행도 망가지고 이국 땅에 타국이에요. 남자친구 나라잖아요. 해코지 당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 꼭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 남자친구란 자를 단죄를 하기 위해서 참고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에게 제보까지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유치원 원어민 강사라고요? 자, 피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큰 거는 애들 안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증거를 찾다가 저번 주에 그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았고요. 애들이 해봤자 진짜 많아봤자 뭐 8살에서 12살짜리 애들 그런 애들 동영상도 안 그래도 지금 전 남자친구가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선생님으로요. 그리고 학원도 딱 그 초등학생 애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5살, 6살짜리 애들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걔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아동 성착취물에 탐닉하는 자가 유치원 원어민 강사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보를 하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남자친구의 메신저 앱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포르노 공유 채팅방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았냐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채팅방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면서 피해자가 영상을 찍었는데 2분 30초를 내려도 끝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자 아동의 나체와 얼굴 사진을 올리면 남자친구가 번호를 골라서 원하는 아동의 동영상을 전달받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아동들이 모두 2차 성징 전에 대략 8에서 12세로 보이는 여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사실 비슷한 나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잖아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언론에 이렇게 제보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자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범행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의심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의심한 게 아니라 의심이 들 만한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평소 가르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찍어서 귀엽다면서 보내줬는데 그때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 사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 남자친구 사진첩에는 이 아이들의 사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또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던 다른 외국인 여성에게도 가르치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을 확인을 했는데 피해자가 본 사진들은 일반적인 얼굴 사진이었습니다만 이게 또 아동 포르노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현실에서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원어민 강사로 아이들을 매일 가르치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피해자는 이자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까? 맞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헤어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야. 불법 촬영죄죠. 성폭력 처벌 특례법 입건이 된 상황이고 또 그 입건 하나도 될 일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해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결말 때문에 이 제보자분은 여자친구분은 그 이때를 위해서 참고 여행을 다녀온 여행을 겁니다. 갔던 거잖아요. 네. 안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렸고 어려운 정말 힘든 여행을 다녀왔는데 결국은 이 전화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진행하면 또 다른 영상이나 불법 그럼요. 촬영, 특히 지금 아동 포르노 얘기가 있는데 그런 착취 영상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범죄가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도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스마트워치 제공이 됐고 거주지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서 이거 진짜? 성범죄가 늘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어린 조카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아동 포르노를 보고 불법 촬영도 하고 상당히 배신감 느낀다고 합니다. 3년이나 만나서 사귀었는데 이런 일을 좀 당해서 믿기 힘들다고 하고요. 가장 또 두려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영상들이 있어요. 이게 유포된 게 아니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복 당할까 봐 한 두려움 또 그런 어떤 유포의 불안함 이게 때문에 불면증,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피해자 제보자께서 저 가해 남성 저 전 남자친구의 어떤 국적이나 이런 거는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지금 가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아동 성착취물에 탐닉하는 인간은 뭐 다른 그런 이상한 영상에 탐닉하는 인간들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성도착증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 보통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아동 성착취물에 탐닉하는 사람은 소아성애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 지금 나이도 다 8세에서 12세니까 딱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성적인 어떤 쾌락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본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상당히 위험 인물이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아무튼 경찰 수사가 좀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일명 초코파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관행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물류업체 소장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일명 초코파이 사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좀 주십시오. 최근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지난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일어난 일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 물류회사에서 순찰을 돌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배가 고파서 2층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 또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일이 있기 한두 달쯤 전에 설치한 CCTV로 물류업체 소장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에 보안업체 직원을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물류업체 소장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CCTV를 봤을 때 직원이 냉장고에서 뭘 꺼내는지는 몰랐다면서 그게 어떤 물건이든 중요한 건 아무도 없는 남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경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한 푼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처벌을 원한다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안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를 증거로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초코파이 한 개 450원, 이 카스타드 한 개 600원. 그러니까 1,050원. 아, 이거 중간에 합의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 이게 보안업체 직원 쪽에서 이제 합의를 좀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좀 합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고소인이 물류업체 소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에도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그리고 나한테도 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합의를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 보안업체 직원을 오랫동안 봐온 동료는 유선상으로 만남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의를 하고 싶어서 휴가까지 쓰면서 찾아가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쨌든 아쉬운 건 당사자고 만남과 합의를 요청했는데 진정성이 없다니 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검찰은요, 이 벌금 50만 원에 약속 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 5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보안업체 직원은 무죄를 다투겠다며 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유죄를 받으면 해고될 수가 있어서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이 물류업체 소장은 이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보안업체 직원 측은 만남과 합의를 요청했는데 진정성이 없다니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사무실에 있는 그 냉장고, 아까 잠깐 사진이 나갔는데요. 이 냉장고가 어디에 있느냐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고 냉장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내부 사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업체 직원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직원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대합실 같은 분위기예요. 카운터가 있고 반대쪽에는 탁송기사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기다란 쇼파들이 5개, 10 정도가 쭉 나와져 있어요. 한쪽 벽면에 그 문지 냉장고가 있어요. 저희는 냉장고 위치를 사무 공간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수기나 부식 올리는 테이블이랑 같이 딱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같은 공간이라고 봐야고요. 냉장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캐비넷이 하나 있어요. 그 캐비넷 문에 뭐라고 붙어있냐면요. 직원의 열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냉장고도 고소인의 주장처럼 직원의 허락 없이 못 여는 집기였다고 하면은 그 캐비넷처럼 안내문을 붙여놨었겠죠. 자, 박 변호사님. 자, 이 영상 사진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공간이 있어요. 사무실하고 대기 장소, 탁송기사 대기 장소가 같이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변호인 측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출입문도 같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CCTV 봐도 피고인이 떳떳하게 들어온다. 뭐 도둑질하러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고 다만 중간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비넷하고 냉장고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또 직원의 열지 마시오 캐비넷은 적혀 있거든요. 냉장고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재판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어떻게요? 이게 사실은 사무 공간하고 같이 쓰긴 하지만 위치를 좀 봅니다. 냉장고 위치가 굳이 분류하자면 저거는 이제 캐비넷 열지 말라라는 그거고요. 사무 공간 끝에 선을 쫙 그어보면 책상하고 딱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결국은 저 공간은 사무 공간이고 앞은 대기 공간이고 구별이 된다는 게 법원의 지금 태도입니다. 또 물류업 소장이 얘기를 좀 하는데요. 예. 탁송 기사도 함부로 꺼내 먹지 않고 직원들이 알아서 줬다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축구 VAR 보듯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선이 지금 딱 그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옵사이드. 피고인도 탁송 기사들에게 간식 먹으라는 얘기는 들었지 뭐 직원이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이제 고소인이 물소장이 고소인 아니겠습니까? 고소인은 그동안 정말로 많이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뭐 했을 것이다. 뭐 추측만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수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다라고 고소인 이 물류소장은 그렇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 인정이 돼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관행대 절도.
자, 교수님. 관행이었다. 늘 거기서 꺼내 먹었다라는 게 이 보안업체 직원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직장의 그 동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무슨 재판을 가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고소인이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소인인 물류업체 소장은 이제 너무 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업무 특성상 수시로 보안에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남의 사무실을 제 집 뒤나시듯이 들어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저게 옳으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보안업체 직원의 변호인은 보안업체 직원이 왜 건물 밖에서만 순찰을 하냐. 사무실 안에도 들어가서 순찰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다. 냉방기는 껴져 있는데 난방기는 꺼져 있는데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송 기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냉장고에 있는 간식 좀 먹어요. 뭐 출출하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10년 넘게 상당히 긴 시간이죠. 10년 넘게 동료들도 그 사무실에 있는 간식을 먹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입장이 많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관련해서 다른 동료 직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새벽 시간에도 이제 탁송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요. 사무실 2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잠그는 건 1층만 잠궈요.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 1층 문을 열고 닫는 걸 이제 보안대 직원들이 해주세요. 문 열어주는 보안대원이랑 탁송 기사님들이 매일 새벽 4시에 마주쳐요. 탁송 기사님이 그래서 양해를 구했다는 게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올라도 뭐라도 좀 같이 먹고 가셔라 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먹고 나오는 이런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출시한테 올라가서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자기가 입사할 때부터 원래 그런 관행이 있었고 관행적으로 이용했을 뿐인데. 자, 이건 뭐 주장일 뿐이겠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 보안업체 직원은요, 그 탁송 기사들 양해로 관행처럼 간식을 먹었다고 주장했고, 실제 이런 관행이 있다는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도 1심 재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자, 보안업체 측 변호인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 라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그냥 한 통을 훔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훔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 물류업체 소장은요. 해당 보안업체 직원을 신고하기 전에 보안업체의 다른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보안업체 측에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고 업체 측은 주의하겠다, 직원들에게 전파하겠다고 답했지만 며칠 뒤에 해당 보안업체 직원이 허가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법조인인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이 항소심 이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이제 절도죄인데요. 타인의 재물이냐, 비록 뭐 가자고 이러지만 재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인의 재물이고 고의, 또 불법 영득의사라고 해요. 그걸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는 조금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0월 30일 날 지금 항소심 다음 재판 열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항소심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요? 이거 해야 되겠냐 이런 재판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법리도 보고 또 피고인 행동 악의적이진 않지만 법리 한번 따져보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 역시 지금 벌금 5만 원 나오긴 했지만 시민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검찰 시민회는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 과연 어떻게 구형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결정하는 건데 선고유예 같은 게 있어요. 선고유예는 뭐냐면 선고는 하되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한 것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봐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소유예가 검찰이 하는 거면 법원에서 하는 게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관행 저 부분이 좀 된다면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할 필요는 없다. 선고유예.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가족이 펜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남성이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여행에 찬물을 끼얹은 이 남성은 대체 누굴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는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으로 지난해 추석 시부모님의 제안으로 가족 여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40만 원을 주고 펜션을 예약을 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실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이 펜션 쪽에서 청소가 좀 더 필요하다. 1시간을 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이에 시부모와 남편은 아가야 이게 뭐니? 라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 와중에 이 펜션 사장은 사연자 가족을 쭉 보니 6명이네요? 여긴 4명이 기준이라 2명은 추가 비용 내셔야 돼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내민 카드도 거절하고 현금만 받아요. 라고 현금만 고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연자는 바지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1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또 예약자가 상당히 좀 곤란해지죠, 이 며느리. 네,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연자가 이 펜션을 골랐던 가장 큰 이유가 시부모님을 위해서 온수 수영장이 있는 이 펜션을 골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 지금 날도 더운데 무슨 온수냐면서 정 원하면 또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시부모랑 남편은 이 말을 듣더니 바로 뒷짐을 지고 물러섰다고 하고요. 결국 사연자가 계좌이체로 1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연자는 이왕 온 거 재밌게 놀다 가자 하면서 수영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사장이 또 찾아와서는 프라이빗 펜션인데 너무 시끄럽다, 민폐다라면서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시부모와 남편 아랑곳하지 않고 내 돈 주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사연자 혼자만 아이들 달래면서 막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계속된 소음에 펜션 사장 주변에서 일을 보는 척 하더니 저 뒤에 아예 앉아서는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감시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구는 여행 오고 누구는 추가 요금만 내려왔어요. 그렇죠. 자, 기본 펜션값이 40만 원인데 추가 요금 벌써 20만 원 냈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놀러 가면 고기 당연히 해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 하면 가위도 필요하고 뭐 이런 수저 같은 게 필요한데 칼 이런 게 없었어요. 아하.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돈 줘야 빌려준다라고 또 추가 요금 비슷하게 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가위, 수저, 칼을. 네. 근데 금액은 한 5천 원 정도라고 해요. 남편이 5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돈 주고 빌리자라고 했고 그래서 사연자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음식 해먹으러 펜션 오는데 그쵸. 가면 호텔 갔지. 그러면서 사장이 알겠습니다. 뭐 부모님 계시니까 이거 공짜로 해줄게요. 서비스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선선한데 작년 추석 때는 막 한밤중에 30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딱 켜니까 냄새만 나고 더운 바람만 나오고 너무 시원하지가 않고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나 너무 더워서 여기 못 있겠다. 그냥 집에 갈란다. 아범아 차에 시동 걸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남편도 계속해서 더워 죽겠네 그러고 불평만 쏟아냈어요. 결국 또 사연자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사장이 와서 에어컨을 만져보더니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루 종일 틀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과열된 거 같은데? 라면서 도리어 가족 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도 남편은 옆에서 따지거나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요. 1시간 전부터 튼 거예요. 이거 고장 같아요. 막 이렇게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사장은 그럴 리 없다. 이거 어제까지 잘 나왔다. 당신들이 과열해서 그런 것 같다. 계속 또 사연자 탓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펜션이 이 모양입니까, 이거? 자, 펜션 사장 역의 최영진 평론가,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은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고 더불어. 니는 뭐 이런 데를 예약을 했노?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예약하지 그랬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내가 내 돈 내고 와가지고는 고기도 내가 굽고 돈도 내가 다 내고 당신 한 게 뭐가 있어? 왜요? 우리 펜션이 뭐가 어때서요? 목소리가 이랬노? 예.
아, 됐어. 사장님, 저희 진짜 너무 더워서 그런데 방이나 좀 바꿔주세요. 에이, 지금 같은 대목에 다 이 만실인데 어떻게 방을 바꿔요? 못 바꿔요? 아이고 참, 저 방에 그 우회자입니까? 됐다만 내 차에 시동 걸 테니까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갈란다. 가긴 어디 가? 우리 방에 그 선풍기가 있거든요. 창문 딱 열고 선풍기 쫙 쐬면 너무 시원해. 얼음거리야, 얼음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가? 사장님, 그러면 그럼 선풍기라도 좀 주세요. 선풍기를 좀 주세요. 목소리 좀 이상하지 제발 선풍기를 주세요. 최영진 평론가님 오늘은 좀 너무 과하셨던 것 아유, 같아요. 목소리가 예. 듣기 싫어요. 박지민 변호사님한테 끝나고 따로 좀 네, 알겠습니다. 연기 교습을 좀. 목소리가 예. 아주 자, 불편합니다. 김하나 아나운서. 죄송합니다. 네, 이후에 결국 선풍기 2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대는 시부모님 드리고 또 한 대는 아이들 드리고 결국 사연자는 밤새 더워서 끙끙대면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근데 9시 30분이 됩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 펜션 주인에게 또 전화가 옵니다. 30분 후에 퇴실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그래서 사연자가 퇴실 11시 아니에요? 라고 되묻자 한 달 전부터 10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안내 문자에도 적어놨는데 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펜션 예약 페이지에는 아직 퇴실 11시라고 적혀 있었지만 일주일 전에 받은 안내 문자에 10시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데 펜션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목이 아픕니다, 지금. 자, 이에 질린 사연자는 올 설에는 집에서 쉬었지만 시부모는 이번 추석에도 가족끼리 펜션 가자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차라리 호텔로 가자라고 설득했지만 시부모는 가족끼리 이거 한 집에서 자는 거다 펜션 고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연자는 호캉스 좀 가자 집에서 쉬고 싶다 이렇게 또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뭐 사실 다 기재를 해놨을 겁니다. 몰래. 근데요. 서비스업 또 한 번 오고 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문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놀러 가고 좋은 펜션이면 아름아름 소개도 하거든요. 맞아요. 또 다시 한 번 더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정말 이제 이 추석 때 그래도 뭐 호캉스, 뭐 펜션 이렇게 가는 이제 세련된 시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며느리의 입장도 고기도 다굽고 설거지하고 다 이래야 되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호캉스 부모님 싫어하시고 펜션 싫으시면 중간으로 리조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거리 위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괴한이 손에 흉기를 든 채 10대 아이들과 대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한 아이를 향해 달려가면서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뒷걸음질로 도망치던 아이가 결국 넘어지고 마는데요. 당하나 싶은 순간 다른 아이가 달려와서 막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괴한이 그 아이를 향해서 또 달려드는데요. 뭐라도. 대치하는 사람들과 말리는 행인들로 거리 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쳤어요? 10대 아이 2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사건 직후 괴한은 일당과 함께 도주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할머니 두 분이 길 위에 서서 도란도란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슝! 뒤에서 쾅! 웬 트럭이 달려와서는 그대로 가게를 들이받는데요. 자, 짐칸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면서 실내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다 쏟아져 버립니다. 달려오다 말고 멈춘 오토바이가 어찌나 놀랐는지 애꿎은 옆차를 꽝 치고 마는데요. 와, 저 자, 양반. 트럭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서 버블티 가게를 덮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고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조금 다친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도로에 다 쏟아진 저 물건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들. 치우기야 다 치우겠지만 한동안 그 향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습니다. 새우 냄새. 다음. 자, 앞선 차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 합류 구간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람도 나와서 서 있는데요. 고장 났구나.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허리를 휙휙 돌리면서
훌라후프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안전지대 안에서 차를 세워두고 빙글빙글 훌라후프를 아주 열심히 돌리고 있죠. 아니 굳이 여기서 왜? 정말 차가 고장나서 누굴 기다리는 건지 뭔지 그 이유는 오직 저 여성만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꼭 차 안에서 얌전히 대기하세요.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정말.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